KF21은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을 채택을 하면서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제 손으로 나라 지키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네요. 비행 제어 시스템은 이제 항공기가 안정적으로 비행을 하고 조종사가 원하는 대로 비행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이고요. 항공기에서 또 비행 안전이랑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강건성 있게 개발되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예전 전투기는 이제 도그파이트처럼 좀 민첩한 기동성을 중요시해서 그런 기동성들이 전투의 승패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일 때는 비행 제어 시스템이 전력이 되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장거리 공격이나 아니면 정밀 폭격 등의 임무가 좀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항공기의 안정성 그리고 조종 정확도 이런 부분으로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일단 KF21은 개발 초창기 때부터 그런 여러 가지 임무들이 고려가 됐어요. F-15 같은 경우에는 좀 폭격 위주의 임무를 수행을 하고, F-16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다목적 기동을 수행을 하는데, KF-21도 여러 가지 임무들이 고안이 돼서 좀 다목적 항공기로서 목적을 갖고요. 기본적으로 멀리서 적을 먼저 탐지를 하고 선제 공격을 해서 이제 공중전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고, 공대지 폭격에도 좀 정밀한 폭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임무들이 있습니다. 예전 비행기들은 이제 조종사의 힘이나 이런 것들이 기계적 링크나 아니면 케이블 통해서 조종면을 움직이고 그렇게 제어가 됐었는데, 이제 조종하기 어려운 스텔스 비행기가 F-117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 항공기는 가만히 두면은 자세를 제어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형상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서 조종사가 계속 자세를 제어하려고 조종을 하고 있으면은 임무 수행이 어렵기도 하고, 항공기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거는 컴퓨터가 담당할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조종사가 원하는 대로 조종을 할 수 있게 컴퓨터가 그 두 가지를 합쳐서 항공기를 제어하는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 개발이 됐어요. 스텔스는 이제 도료나 이제 다른 방향 쪽으로 개발이 되고, F-16 항공기부터는 항공기의 기동성 측면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항공기 형상 자체를 자세가 안정화되거나 이런 식으로 개발해 버리면은 기동성 측면에서 이제 더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안정성을 낮추고 기동성을 높여서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을 이용해서 안정적으로 조종이 가능하고 기동성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개발이 됐기 때문에 요즘 항공기에서는 이 플라이 바이 와이어가 조금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비행 제어 시스템은 비행 제어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항공기의 자세를 제어를 해야 되다 보니 이런 제어 로직들이 구현돼서 연산을 하게 되고, 컴퓨터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비행 제어 시스템의 고장을 탐지하고 격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양한 센서류들이 활용이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대기 정보 센서를 활용을 해서 정압, 전압, 동압 등을 측정을 해서 항공기 속도나 그다음에 받음각, 옆미끄럼각 등을 연산을 해서 제어에 활용을 하고 있고, 항공기 자세나 기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관성 센서나 자세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이나 관성항법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추가적인 임무 같은 데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비행 제어 컴퓨터가 항공기 제어를 연산을 하려면은 조종사가 조종하는 스틱이나 아니면 스로틀, 러더 페달 같은 거에 대한 입력을 정기적 신호로 바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센서들도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항공기를 제어하는 조종면이랑 작동기가 있습니다. KF-21은 총 10개의 조종면이 있어서 이 조종면들이 복합적으로 작동을 해서 항공기를 안정적으로 비행을 합니다. KF-21이 다중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다중화 시스템의 장점은 여러 가지 동일한 시스템 중에
한 시스템이 고장이 나도 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 초기부터 이런 사항들이 고려가 돼서 개발이 진행이 됐고, 설령 운행을 하다 보면은 단순한 결함만 생기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여러 결함들도 생길 수도 있는데, 조종면이나 아니면은 센서가 이제 눈에 보이는 이제 하드웨어들이 각각 달릴 텐데,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고장이 나서 아예 통째로 쓸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은 다른 조종면을 이용해서 결함난 조종면이 가져야 될 조종력을 보상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센서가 고장나면은 그 센서가 측정해야 될 정보들을 대신해서 측정해 주거나 하는 재영상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강건한 시스템으로 설계가 됐고, 이런 상황들을 이제 개발 과정에서 개발자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고장 시나리오들을 식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고장을 고의적으로 이제 주입을 해서 영향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테스트하는 과정이 있고, 여기서 나온 영향성으로 이제 영향성이 없는 경우는 그대로 반영을 하지만, 이대로 비행을 하면 위험하겠다 생각되는 것들은 이제 설계를 개선하거나 아니면은 비행 교범에 반영을 해서 좀 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KF-21은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을 채택을 하면서 이제 컴퓨터가 이런 제한치를 벗어나는 것을 억제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실속이나 과기동에 의한 불안정해지는 현상들을 완화를 해주고요. 실속에 빠진다는 거는 이제 항공기가 저속에 빠지면서 이제 받음각이 점점 커져서 양력을 잃게 되는 실속 현상이고, 그런 받음각이랑 직결되기 때문에 받음각의 제한치를 넘지 않게 조종사가 아무리 조종간을 당기거나 속도를 줄인다고 해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동적으로 개입해서 억제를 해주고, 항공기가 구조가 설계되면은 이제 G기동도 제한이 될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더 이상 넘지 않게 제한을 해주는 액티브 케어 프리 프로텍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비행 영역 보호 기능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모든 항공기가 물리적으로 조종력을 상실한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되게 힘든 상황인데, 특히나 플라이 바이 와이어 항공기는 이제 로직 자체가 계속 항공기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려는 로직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면은 다시 과기동 조작이나 이런 걸 통하지 않는 이상 빠져나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종력을 상실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낙엽처럼 이렇게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스핀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나선형으로 돌면서 떨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비행 제어 시스템은 이런 스핀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더 큰 스핀이 생기지 않도록 억제해 주는 기능이 있고, 또 낙엽처럼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고의적으로 조종사가 과기동을 유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들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비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야간에 비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야간에 바다 위를 비행을 하게 되면은, 조종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하늘이랑 바다를 구별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내가 지금 항공기가 배면 자세인지, 아무리 계기가 잘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조종 착각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시스템 센서에서 측정된 값으로 항공기 자세를 잡아주는 기능들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근접 고기동을 수행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G기동이 많이 걸리면은 조종사가 이제 의식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서, 그때 항공기가 지상이랑 충돌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센서가 그런 상황들을 감지를 해서 자동으로 개입을 해서 지상이랑 충돌하는 거로부터 회피를 자동적으로 수행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일단 에어쇼에서 선보이는 기동은 사실상 전투기의 전부는 아니에요. KF-21 같은 경우는 이런 기동성도 중요하지만 임무 장비들이 더 비중이 높게 개발이 되어서 그게 주요 전력이 되는데, 에어쇼 때 고기동을 선보이는 것은 사실상 임무도 어쨌든 안정적으로 얼마나 고기동으로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기동을 하냐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추가적인 임무가 수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선보인 거고,
고기동을 위해서는 일단 조종사의 스킬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 사실 KF-22 플라이 바이 와이어가 개발되면은 이게 컴퓨터가 사실 조종을 도와주는 거지만 그 컴퓨터에 들어가는 로직은 수백 명의 개발자들이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조종사는 한 명, 두 명이 탑승해서 조종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숨어 있는 부조종사들이 되게 많은 거랑 똑같은 결과입니다. 블록2 기간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무장 조합들이 시험이 될 예정이고, 그 중에 비행 제어 시스템이 담당한 부분은 무장을 예를 들어서 운용을 하다 보면은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아니면 가장 무거운 공대지 폭탄 같은 거를 이제 투하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쉽게 생각했을 때 똑같은 무게를 싣고 가다가 한쪽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당연히 무게 때문에 한쪽으로 휘청거릴 거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잡아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미 연구가 됐고 비행을 하면서 많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비행 제어 측면에서는 제어를 하는 로직은 결국에 물리적인 힘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그런 개발 이론이나 이런 거는 비슷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무인이 적용되면은 인체의 한계를 넘어선 기동을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클 수 있죠. 조종사한테 가장 위험한 기동이 중력 가속도가 양의 방향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음의 방향으로 생길 때가 가장 위험해요. 양의 방향으로 생기면은 이제 피가 이제 밑으로 쏠리기 때문에, 이제 그 조종사도 훈련하는 거 보셨듯이 조종사가 이제 복압으로 이제 피를 짜내서 이제 뇌로 산소를 공급을 하잖아요. 피가 쏠리게 되면은 뇌로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블랙아웃 상태가 돼버려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는데, 반대로 음의 방향으로 기동이 크게 걸리면 피가 위로 쏠리기 때문에 이제 실핏줄들이 이제 손상을 입어서 이제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위험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무인기로 대체가 되면은 이제 이런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급한 기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동성 측면에서는 전략적인 우위를 선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 플라이 바이 와이어 다음 시스템으로 여러 가지들을 개발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플라이 바이 라이트였고, 그런 여러 가지를 개발을 하다가 결국에 채택된 거는 다른 파워 바이 와이어, 미국의 최신의 항공기에 적용되는 그런 장비들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상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항공기라는 공간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라이트를 이용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대륙간 인터넷망이나 이런 것들처럼 엄청 거리가 멀어서 이제 전자전기식의 신호를 이용해서 통신하는 방식은 아무래도 시간적 제약이 있으니까 빛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는데, 항공기 내부 공간을 생각하면 그 정도의 큰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라이트를 한다고 해도 별 차이는 없죠. 개발되는 추세를 보면은 예전에 있던 많은 아날로그 방식의 이제 개발품들이 많이 디지털화되고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비행제어 조종면을 동작을 하려면은 작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항공기 사이즈나 무게를 감안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유압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있던 항공기들은 이제 이런 유압 시스템이 하나의 커다란 압력을 제공하는 펌프가 있고 각각의 유압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배관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부 개선이 되어서 각각 유압 시스템들이 각각의 이제 소형 펌프를 가지게 되고 각각의 소형 발전기도 가지게 되고, 받는 거는 이제 비행적 컴퓨터나 이런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어떻게 동작을 할지 신호만 받다 보니까 이제 이전 거와 이제 개발된 거를 비교를 해보면은 중량적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고장이 발생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는 한 부분이라도 고장이 나면은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신규로 개발된 거는 고장이 나는 게 있으면은 그것만 격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발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가담은 안 했었는데, TOC를 개발할 때는 이제 록히드 마틴이 주관해서 개발을 진행을 했고, 저희 엔지니어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던
프로젝트였다 보니까 그때 이제 배웠던 노하우들이 있었지만 사실 어느 나라든 똑같을 거예요. 일단 이게 그 나라의 핵심 기술이 되면은 다른 나라에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전수해 주시지는 않거든요. TOC 때도 일부 배우기는 했지만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나 이제 노하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빈 공간이 있었고 KF21로 넘어오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런 노하우 부분들의 빈자리를 개발을 하면서 메워 나갔어야 됐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습니다. 비행자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KF11과 TO10이 다른 부분이 항공기를 이제 뭐 다른 에어쇼나 이런 데서도 볼 수 있듯이 수직꼬리 날개가 이제 2개가 되고 엔진도 2개가 되고 항공기 형상도 조금 변형이 되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비행기고 다시 처음부터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도의 기술력이 추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거는 KF-21을 개발을 하는 인력들이 수백 명인데 결국 개발해야 될 비행기는 하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자기가 배워왔던 것도 다르고 부서별로도 이제 저는 비행제어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비행제어 측면에서의 이제 공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구조나 아니면 추진 쪽이나 아니면은 뭐 공력 쪽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각자 전문성끼리 또 의견을 모으다 보면은 의견 조율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드오프를 해가면서 이제 어떤 거를 포기를 하면서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해야 됐던 부분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참 조율이 어려웠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제 많은 지식들도 동원돼야 되니까 밤낮 없이 개발을 해서 네. 아무래도 이번에 블록 1이 개발되고 나서 양산이 되는 부분은 이제 공대공 전투 능력을 배양을 한 형태라서 그 부분들이 운용이 될 텐데 사실 비행 시험을 할 때는 6대의 CJ 항공기로 비행을 많이 했지만 이제 더 많은 항공기들이 비행을 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이제 또 다른 문제들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계속적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양산도 단계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기능이 개발되면은 또 반영이 되고 점차 점진적으로 개발이 되는 부분이라서 제 손으로 나라 지키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네요. 여러 감정이 많이 들었죠. 상당히 이게 엔진 소리가 되게 웅장하잖아요. 이제 몸이 떨릴 만큼 웅장한데 그런 것들이 느껴지다 보니까 FA50 양옆에서 호의를 받으면서 이륙을 했을 때 안정적이냐 이걸 제일 먼저 봤어요. 그래서 일정 수준 안정적으로 나는 걸 보자마자 첫 번째로 일단 안도감이 먼저 들었어요. 착륙하고 나서 멀리서 제 눈앞에 이제 저 멀리 항공기가 땅에 붙어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때 좀 최고로 안도감을 느끼지 않았었나. 그리고 자부심은 조금 더 뒤에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최초 비행은 이제 그 첫 순간이었을 뿐이고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이게 어떤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원하는 만큼 비행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번 매 비행 시험을 하면서 비행하는 영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매 순간 매 순간이 잘 끝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는 매일매일 자부심을 느끼죠. 이제 개발한 부분이 아까 수백 명 이상 되는데 그런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일을 다 잘해줬기 때문에 하나의 비행기가 잘 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구성원의 일부로서 네, 할 일을 잘했구나 자부심 느끼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컨텐츠를 발전시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화이팅!